구입이 어려운 그대들을 위한 독립영화, 예술영화, 고전영화 제공 서비스 클립입니다. 네, 20분 안에 여러분의 취향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본 간략한 대략적인 인터페이스인데요. 참 귀엽죠? 가장 먼저 상단에 해설 영상이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 영화 제목, 해설가 닉네임, 줄거리, 감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영화를 20분으로 자른 클립들을 차례대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클립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기능은 자유로운 배속 조절 기능인데요. 구독자가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시간 안에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럼 왜 이 클립을 20분 단위로 나눈 이유에 대해 다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게요. 호모사피엔스인 MZ세대는 핸드폰의 편리함, 간편함 때문에 주의 집중 시간이 감소했고 10분에서 1시간 길이의 영상만 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현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혼밥하는 대학생들의 70%가 15분 전에 식사를 마칩니다. 그럼 현대인들의 이런 상황과 상황과 습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현대인들은 긴 영상을 선호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밥 먹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자기 전에 본인의 시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영상의 길이를 필요로 합니다. 집중하기 충분하고 20분간 시청을 한 후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클립의 영상을 보고 난 후 구독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20분이었다. 클립 옆에 붙여진 두 개의 느낌표는 이렇게 1, 0, 1, 0을 의미해서 하나당 10분을 의미하며 10분, 10분, 총 20분간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다음은 컨텐츠 큐레이션입니다. 앞서 말했듯 클립은 대작 블록버스터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콘텐츠를 찾는다면 다른 플랫폼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독자에게 제공하느냐? 바로 독립영화, 예술영화, 고전영화입니다. 현재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는 과거의 영화들을 구독자에게 제공하고 시청한 영화를 토대로 맞춤 큐레이션을 제시합니다. 거대 자본 투자 기반의 영상 콘텐츠가 아닌 주류에서 벗어난 마이너한 영화를 다루는 것 자체가 클립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수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내 영화 배급사나 수입 배급사에서 독립예술 고전영화를 수입받아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혹은 영화 자체의 판권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립이 다루는 영화들은 대부분 IPTV에서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 단가가 5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형성되는 대작 영화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지불 모델을 통해 극장 상영 이후 수익 창출 기회가 없는 배급사들에게도 새로운 수익 창출 창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클립의 수익 창출 모델은 바로 SVOD, 월정형 구독 시스템인데요. 이미 다른 OTT 서비스들이 채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미디어 매출이고요. 즉, 구독자로부터 얻는 구독료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를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광고 매출인데요. 이 광고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광고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구독자의 충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독자들의 광고 민감성과 이질감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보완해낼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TV인과 같이 자사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가장 이질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립은 배급사들의 영화를 홍보하는 광고를 통해서 같은 영화 계열 내에서 구독자들이 느끼는 이질감을 낮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20분 단위로 자르게 되면은 맨 마지막 클립에 빈 공간이 생길 겁니다. 이 쿠션 공간을 광고로 채워 넣어서 광고 매출 또한 더욱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미디어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구독 옵션을 총 3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3가지 구독 옵션을 통해 구독자가 자율적으로 구독료를 지불할 수 있게끔 해보았습니다. 하루 이용권인 원데이, 월 구독권인 먼슬리, 마지막으로 6개월 구독의 하프이어가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 심리에 근거하여 예비 구독자들은 새 옵션 중 구독 기간이 중간인 먼슬리를 선택할 것인데요.
월 구독이 다른 월 구독 먼슬리가 다른 OTT 플랫폼에서 채택하는 가장 보편화된 방식으로 최적의 수익성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도 원데이와 하프이어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 클립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독립영화 플랫폼 클립이 어떻게 OTT 서비스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끝 무렵 엔데믹 시기에서 넷플릭스가 시장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모든 플랫폼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다중 구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립이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하나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 넷플릭스와 왓챠의 차이점 공감인데요. 넷플릭스는 볼 건 많은데 볼 게 없네. 남들 보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봐야 하나?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왓챠의 구독자들은 이 영화가 없다고, 이 영화가 있다고 이런 반응이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클립은 남들이 보는 유명 오리지널 시리즈 없고요. 이 영화가 있다고 하는 영화만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클립이 경쟁사에 비해 갖는 우위는 콘텐츠의 마이너함을 전략적 무기로 내세우는 겁니다. 네, 클립의 주요 타겟층은 바로 MZ세대겠죠. 주요 타겟층은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입니다. 특히 Z세대는 SNS의 보편화와 더불어 독특한 나를 전시하고픈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MZ세대는 나신비를 추구하는데요. 이 나신비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나신비, 가성비는 들어봤어도 나신비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나신비는 나의 심리적 만족을 위한 소비로 나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라면 돈을 지불하는데 망설이지 않는 소비 심리를 말합니다. OTT 서비스 중 하나를 고를 수 없는 그리고 나의 취향 개발을 위한 다중 구독 현상의 원인이기도 하죠. 따라서 자신의 취향을 형성하고 확보해 나가는데 영화 취향에 빠질 수 없고 남들이 잘 알지 않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다루는 클립에서의 시간에 MZ세대는 그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것입니다. 네,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립의 대표 마케팅 전략은 홍대병 마케팅인데요. 홍대병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홍대와 병의 줄임말로 홍대 앞에서 자유롭게 개성있게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을 부르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대중적인 콘텐츠를 거부하고 일반 대중과 자신을 구분하여 자신의 취향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마니아를 비꼬는 신조어입니다. 이 신조어에서 차반해 클립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마니아틱한 영화 장르도 제공하면서 MZ세대의 초개인화와 더불어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을 영화 취향에서까지 확장합니다. 아래 홍대병의 대표적인 아이콘 히드밀리 씨가 말하네. 나는 남들 다 보는 영화는 안 봐. 나는 매니아틱한 영화만 본다고. 넷플릭스 드라마랑 유튜브도 지겨워. 그런 건 남들도 다 보잖아. 이런 손님들은 저희 클립이 제격이겠네요. 네, 다음 두 번째 마케팅 전략입니다. 바로 굿즈 마케팅인데요. 왼쪽은 메가박스가 제작한 오리지널 티켓입니다. 프로모션 행사의 일정으로 영화의 개봉, 재개봉 시 제작하는데 귀여운 디자인과 소장 욕구 때문인지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클립도 여기서 차반을 해서 클립에서는 월 구독료를 갱신할 때마다 본인이 시청한 영화의 포스터와 스틸컷이 담긴 오리지널 티켓을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기획해보았습니다. 영화 매니아들과 오리지널 티켓을 갖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20분짜리 영화 플랫폼 클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PPT를 봐주세요. MZ세대는 SNS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취향은 물론 식당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겪었는지 일상에서 만난 모든 것들을 소개합니다. 요즘 SNS에 가장 자신의 일상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기능인 스토리를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분홍색과 하늘색의 시그니처 색을 삽입해서 넷플릭스와 달리 캡처를 이용하는 대신 클립을 이용하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두 색깔의 줄만 보고 인스타그램 유저는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면서 사용자에게 답장을 하거나 검색을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입소문과 직접 검색을 통한 노출 빈도를 늘리는 것이죠. 네, 다음은 광고 전략인데요. 댄서, 퍼포먼스 크루, 인디 가수, 래퍼, 연극 배우 등 자신만의 확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예술계 종사자들의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의뢰하고 협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클립이 예술계 종사자들의 일상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려서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일부 대중들에게 전파를 유도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마케팅과 광고 전략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클립이 겪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립 역시 다른 OTT 서비스와 동일하게 수익 구조 문제 그리고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의 변화에 따라 매출이 변동하기 때문에 외부 상황과 내부 콘텐츠 발전이 중요한 산업인데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OTT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올해 7월 서비스 출시 이후 처음으로 구독자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실을 논하기에는 아직 클립은 이른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왕 꿈을 품고 기획을 한 만큼 궁극적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클립은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받은 뒤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고 싶은 야망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적더라도 독립영화 감독, 자신이 만든 창작물의 출시 가능성이 적은 여성 각본가들을 지원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끔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 역시 다양한 장르의 영화 콘텐츠를 원하는 구독자의 니즈와 맞닿아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네, 지금 밥 먹을 때 무엇을 볼지 고민하는 문제, 본인만의 고유한 취향을 만들고 싶은 욕구, 당장 내가 보고 있는 영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모두 클립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립, 예술, 도전영화 제공 서비스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 팀씩 발언하는 거. 네. 10분까지 Q&A 진행하시고 멘트 어때요? 이 구조로 대화하는 네.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편하게 앉으셔도 되고. 앉아도 괜찮으실 것 아, 네. 같은데. 네. 혹시 이 데모데이에 그 청중들은 어떤 분들? 일본 대중들이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대중들도 오시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청중들에 대해서? 잘은 아, 그렇구나. 제가 사실 그 청중을 물어봤던 이유가 만약에 이게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데모데이다 보니까 관련자 분들이 오시면 거기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 정말 대중들이라면 공감성에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 봤을 때 제가 그 서류로만 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영화를 안 보고 요즘에 유튜브로만 봐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제 나이 또래나 혹은 이제 정말 MZ 세대 분들은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제 그 30대 후반에서 그 이상으로 갈수록 아예 공감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앞단에 명확하게 우리가 이 내용들만 들으면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될 것 같고 수치적인 거에 대한 보완을 확실히 해주면 누구도 반박은 못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이게 필요한 거다. 요즘 진짜 이렇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데모데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아까 한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이 정말 딱 하나가 몰입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 장표에 있다 보니까 너무 내용은 좋았지만 이게 딱 한눈에 보이기가 어렵기는 하거든요. 특히 야외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저였다면 제일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은 진짜 요즘에 이렇게 짧은 콘텐츠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리고 대중적인 어떤 마블 같은 영화가 아니라 독립영화 같은 거 많이 좋아해. 요거 하나 잘 보여주면 될 것 같아서 표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요거 하나만 진짜 메인으로 잘 살리고 진짜 핵심 문장 한두 줄만 넣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데모데이를 해보면. 그리고 이거는 너무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없더라도 대중들한테 데모데이를 하는 거에서는 크게 영향 없을 거예요. 이게 사업계획서는 아니니까.
그래서 요런 이제 뭐 누가 어떤 부장님이 얘기를 했다 요런 건 저는 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아까 보니까 한 5분 정도가 앞단에 독립영화나 이런 짧은 콘텐츠가 진짜 유행이에요를 계속 이제 얘기하는 그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뒷단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독립영화만을 OTT 플랫폼 안에서 포지셔닝해서 보여주는 게 지금 없고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 수익성도 있고 나중에 확장을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분량을 많이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충분히 요즘 영화는 다 유튜브로 보시죠. 20분짜리, 1시간짜리 안 보시죠. 그리고 나만의 취향이 있는 콘텐츠들 다 보시느라 여러 플랫폼들 구독하고 계시죠. 뭐 이것만 말해도 이해할 사람은 다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딱 2장 안에 그 앞에 인트로는 줄이고 인트로는 진짜 2분 만에 컷할 것 같아요. 이게 15분짜리 데모데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에 얘기해 주실 때 실제로 클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저희 두 분만 개인인 거예요. 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에서 아마 다른 팀들보다는 팀원이 없으니까 좀 그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안 자체가 지금 UX, UI 시안은 아닌 느낌이라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눕기 딴 거에 그 핸드폰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냥 하나에 이렇게 정말 그 일부러 그 만든 이런 시안 말고 그냥 여기에 클립이라고 생각하는 로고 하나 넣고 그냥 메인 기능들 딱 4가지만 핵심으로 그냥 보여줘도 그게 더 훨씬 깔끔하고 이거를 모바일 서비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보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클립을 이제 20분 단위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앞단의 기능이랑 그냥 같이 놓고서 짧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거 15분 제한을 아마 두실 것 같거든요, 주최 측에서.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제가 보기에는 길게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여기에 20분으로 하는 그 기능에 대한 핵심 내용 하면서 왜 20분인지는 말로 우리 요즘 밥 먹을 때도 15분 이하로 먹지 뭐 15분 초반의 경우가 없고 주의 집중 시간 짧지 않냐.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 콘텐츠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로 영화를 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도 요 안에 충분히 다 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요 장소는 아예 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요 콘텐츠 큐레이션 부분은 요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데모데이 때 전달력, 설득력이 좋으려면 차라리 그냥 포지셔닝을 잘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넷플릭스에는 고전 영화가 없나? 넷플릭스에는 이거 영화 못 보나? 뭐 티빙이나 이런 데 못 보나?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저 같은 대중들의 생각이라면 어디선가는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지 않나? 내가 구독하는 서비스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포지셔닝 하잖아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독립, 예술, 고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 뭐 대중성 있는 좀 상업 영화라고 하나요? 저는 영화를 잘 몰라서 상업 영화? 상업 영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콘텐츠 자체가 길이가 뭐 긴 거, 뭐 짧은 거, 쇼폼 이렇게 해서 포지셔닝 하면서 실제 독립 영화나 이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는 섹터가 진짜 아예 비어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나머지 다 이쪽으로 몰려 있다는 걸 보여주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 게 상업 독립 고전의 쇼폼 형식으로 그 상영 시간이 뭐 긴 것들을 보여주는 건 실제로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그런 장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독립영화 무슨 축제 이런 거 해서 그런 거 이제 보여주면 되고 쇼폼 사이드는 없으니까 이쪽 이거를 이제 플립이 채울 거 보여주면 되고 뭐 이제 그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너무 OTT 플랫폼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포지셔닝은 실제로 이렇게 채울 건데 그럼 이 섹터를 지금 시장에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수익성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또 아니야, 우리 수익성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단의 얘기들이 BM이니까. 근데 저는 뒷단의 얘기에서도 이게 지금 영화 수도 계약 방식 이렇게 긴 걸로 써주시고 그다음에 수익 창출 모델 요거 두 장표에 말로 설명하는 내용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 이거 글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 안 읽힐 것 같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요거 빼고 요 그냥 진짜 BM 그 한 장을
조금 더 그 말씀하셨던 많은 내용들을 더 그 컴팩트하게 담아서 한 장으로 딱 수익성도 있어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가 내용 들었을 때 같은 배급사 광고랑 이제 광고 매출 내는 게 하나가 있었고 이제 구독형으로 그 먼슬리 먼데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구독형 같은 경우는 이제 OTT 플랫폼 다른 곳들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독을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앞단에 얘기가 너무 좋았던 게 독립영화사들이 그 제작하고 나서 수익 버는 게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배급사가 있으니까 영화사랑 계약한 거기에 그 판권이 묶여 있으면은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다른 채널들과 스트리밍 하듯이 시청한 대로 저작 권료를 지불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IPTV에서 하나를 그냥 사서 3,000원 이렇게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 이제 영화 쪽에 진출을 하고 싶어서 독립영화를 따로 촬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유튜브에 열심히 올려서 진짜 잘 터지면 뭐 그런 걸로 돈을 번다든지 정말 운이 좋게 배급사를 만난다면은 배급사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사실 하고 싶어 하시는 독립영화들은 제가 보기에는 배급사까지 계약을 해서 정말 유명한 독립들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좀 크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배급사도 못한 독립영화들 너무 많은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유튜브밖에 없고 유튜브는 정말 알고리즘 잘 타야지 터질 수 있는 거고 그걸 모아준 플랫폼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독립영화사들이나 이런 예술영화 쪽도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 얘네도 지금 돈 버는 방식이 정말 운이 좋게 배급사 따면 그 배급사들을 IPTV에 연결해서 하는데 그거 진짜 뭐 5%도 안 된다. 그럼 나머지 95%는 결국엔 유튜브나 이런 아름아름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의 수익을 받는다면 얘네도 부담 아니고 배급사의 이제 그 계약 조건보다도 훨씬 저렴하니까 그리고 얘네도 우리를 통해서 만약에 그 구독층의 어떤 구독료도 받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제 그 많은 어떤 조회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으면 얘네 입장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약간 그 양쪽에 받는 그림을 만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여기서 저는 좀 그 Q&A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게 왓챠랑 넷플릭스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던 게 왓챠는 자체 제작이 없는데 구독 모델을 계속했고 추천은 누구나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엣지 포인트가 없어져서 많이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인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이 있으니까 그나마 살아남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는 자체 제작도 아닌데 그 독립영화를 이제 모아서 보여주는 거니까 추천하는 건 다 요즘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구독 모델만 있다 하면은 BM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떻게 돈을 계속 벌 거냐 이게 계속 올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독립영화한테도 소액을 받아서 또 거기서 잘 되는 것들 다시 지원해서 상생 모델 만들 거고 여기 뭐 지역 상생이 되게 중요한 모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배급사가 있는 그 독립영화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같은 배급사 광고들 보여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 외적으로 뭐 다른 방안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 제 친구들 다 유튜브로 이제 채널을 파서 하는데 독립영화 친구들이 걔네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차라리 그런 채널들을 홍보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저도 아직 이 시장을 잘 모르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한 장으로 딱 임팩트 있으면 여기 Q&A 올 것 많은 이제 부분들을 보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 뭐 클립이 OTT 홍수 안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저는 그 내용이 좀 여기서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넷플릭스 뭐 이런 데들에서 클립은 이런 우위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가 좀 반영이 안 돼서 앞단의 BM을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BM이 설득이 안 되면 뒷단에 있는 설득력이 너무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영화가 있다고 하는 영화들만 있다고 했는데 하나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있다고? 이런 영화를 왜 봐? 이런 이제 부분들이 그런 수요가 많다 실제로를 좀 데이터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왓챠에는 이 영화가 없다고? 나 이 영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이런 영화는 있다고? 왜 이런 영화를 갖고 왔지? 이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만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금 정말 많다라는 게 없어서 그런 마이너함이 요즘엔 정말 점조직처럼 많아서 실제로 이렇게 마이너함들을 모아두면 우리 플랫폼에 진짜 그 니즈가 충분히 충족이 된다. 이것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빠진 느낌이었어요. 혹시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해 아니 주세요. 너무 잘 돼요. 아,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랑 뒤에 이제 그 홍보 전략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뒷단에 확장 그 플랜 얘기해 주신 게 훨씬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데모데이 때는. 왜냐면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 SNS로 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큰 차별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홍대병 마케팅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앞단에 마이너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에 대한 어떤 얘기지 이게 마케팅 전략은 아닌 느낌이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마케팅 전략은 차라리 진짜 한 장으로 줄여서 어떤 게 제일 설득력이 있으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그러니까 제가 많이 장표 구성한다면 한 장으로 할 건데 요즘 홍대병 마신비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네요. 요즘 그만큼 마이너함이 아까 그 데이터로 보여드렸듯이 수요가 많다. 근데 그런 마이너함에 대한 취향들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정말 많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독립영화나 지역 상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이런 이제 독립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것들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립하고도 시너지 효과가 잘 맞는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책 추천하는 것들이 이제 인스타에 보면은 콘텐츠로 막 어그로 끌면서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근데 약간 그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네.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콘텐츠들 정말 마이너함이지만 진짜 이렇다고 하는 콘텐츠들을 보다가 알고 보면 책 속에 그런 이제 마케팅도 많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많은 독립 영화들을 우리 실생활의 소재들을 바탕으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SNS와도 접목이 좀 잘 맞을 것 같다. 궁금한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두 줄 하면은 알 거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충분히 다 이해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이제 두 줄 얘기를 했었을 때는 저는 이게 충분히 클립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뭐 이게 진짜 신기하다. 찾아볼 정도가 이제 돼야지 정말 저 마케팅 신선하다. 이렇게 볼 것 같았는데 아직은 클립은 이제 막 나오는 서비스고 나 이런 거 할 거야 라는 아이디어 데모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한 장을 쓰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15분 안에. 내용은 좋았지만. 저는 이 내용은 사실 마케팅에 진짜 1분도 안 되는 양으로 확 간추리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뒷단이 되게 좋았는데 뒷단을 많이 보완했으면 좋겠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용은 다 말씀하신 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클립 아직도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OTT의 불투명한 문제 실제로 있고요. 수익 구조 문제도 우리가 아무리 그 독립영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규모 조직들한테도 돈을 받고 뭐 광고 모델도 붙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전히 이제 구독료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아요. 근데 확장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를 저는 무기로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확장 가능성 중에서 사실 이제 독립영화들이 제작하는 비용은 십시일반 본인들이 모아서 보통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독립영화들의 사실 우린 지역 상생을 원해서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그 제작의 일부의 지분을 우리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서 또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사실 수익화를 또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확장 가능성을 넓혀나가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플랜을 구체적으로 딱 하나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3장이 있는데 그냥 한 장에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가로축 시간 흐름 해가지고 지금 오픈 시점에서는 클립이라는 서비스를 저는 어플로 처음부터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팀이 없고요. 지금 독립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근데 제가 구현하려고 하는 모델은 꼭 어플이 없어도 돼요. 저는 카카오 뭐 플러스 친구, 우리 지금 많이 모이는 인스타그램 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채널 하나 파거나 뭐 이런 걸로만 해도 충분히 1차의 니즈는 제가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로 1차 수요 니즈 증명할 거고요. 독립영화 이렇게 큐레이션해서 홍보하는 것들로 어느 정도 수요들이 모이는 동안에 이제 그걸 모바일 앱 서비스로도 발전을 시켜서 정말 이제 OTT 플랫폼처럼 우리 모습 안에 정말 그 넷플릭스처럼 버티컬로 독립영화 하면 OTT, 독립영화 하면 클립 이렇게 이제 그 발전시켜 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서비스 하면서 수익화 만들고 하는 동안에 정말 좋은 독립영화에 이제 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번 수익들을 조금씩 제작 지원을 하면서 지분을 쉐어하고 처음부터 완전 제작 100%를 지원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지분 쉐어한 것들에서 좋은 또 독립영화가 나와서 성공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상생 구조가 진짜 나올 거고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 단계에서는 우리가 넷플릭스처럼 독립영화계에 자체적인 이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것까지 오리지널 시리즈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여줘도 한 장으로 충분히 설명돼요. 아, 네. 그래서 그런 확장 가능성까지 얘기를 해주면 저는 얘네가 이제 정말 요즘 MZ 세대들의 수요도 잘 타겟했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도 있고 실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뭐 음. 구독료 가격이나 이런 것도 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게 분명히 저는 질문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독립영화를 보는데 내가 굳이 구독료를 막 5,000원씩 내야 되냐 이럴 것 같아서 그거는 처음에 좀 그 Q&A가 들어왔을 때 반박할 그 답변으로만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굳이 지금 구독료 저 3,000원 할 거예요 하면은 사람이 딱 3,000원 들은 순간부터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 저 퀘스천 던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단에 그 BM 설명하실 때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상생구조 만들 수 있는 BM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월 구독료는 받긴 받을 건데 이제 월 구독료만으로 수익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생구조를 생각한 거예요. 그 직접 독립영화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는 모델로 정도만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Q&A 들어왔는데 구독료 그럼 얼마 받으실 거예요? 한다면 재미있게 얘기하시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저희도 시작을 해야 되니까 뭐 1,500원 정도에 지금 이제 그 다른 IPTV에서 나오는 그 정도를 월 구독으로 받아서 다양한 콘텐츠를 뿌려주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독립영화는 사실상 홍보가 정말 그 절실한 카테고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독립영화 팀들이 자체 제작을 한다, 자체로 제작비를 모아서.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플랫폼에서 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고마워하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꼭 수익료를 받아서 그 넷플릭스나 왓챠가 구독료를 받는 이유는 그걸 사야 돼서 그런 거거든요. 콘텐츠를. 근데 우리는 콘텐츠를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구조를 얘기해서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가격 더 낮춰야 된다면 하면서 실제 소비자 반응 보면서 계속 낮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반박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그래요? 혹시 진짜 하실 거예요? 왜요? 진짜 하실 거면 저는 그 처음에 바로 어플 만드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카카오 플러스 친구 이런 걸로 시작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데모데이 잘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